최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저런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면 혹시나 놓치는 혜택이 있을까봐 신경 쓰게 되는데요. 마침 202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책자가 발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해보니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자를 토대로 올해 기초수급자분들에게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의료급여 정률제나 기초연금을 실제 소득으로 볼지 말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책자 내용을 보면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지자체에서 올해 하반기쯤 의료급여가 개편될 수 있다고 하긴 하지만 확정된 사항은 아직 없으니 일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달라진 부분들을 말씀드려 볼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아는 것이 돈이다. 북진수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이 기준 중위소득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적 이전소득 부과 기준이나 자립지원 별도가구 소득 기준, 30세 미만 별거 미혼 자녀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인정 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과 맞물려 있어서 기초수급자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안내 책자에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표가 안내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바뀌는지에 따라 기초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 구체적인 수치 설명은 따로 다루겠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기준 역시 올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열심히 일해보려는 수급자분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일한 만큼 일정 부분 소득을 공제해 주는데 이번에 그 공제 기준에서 나이 관련 규정이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2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초중고교생 수급권자 범위와 75세 이상이었던 노인수급권자 기준이 이제 각각 30세 이상 초중고교생, 65세 이상 노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연령대에 속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20만원을 우선 빼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제외해줍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라면 1원부터 20만원까진 그냥 소득에서 제외하니 생계급여를 받으면서도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65세라는 기준이 적용돼서 실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생계급여 수급 유지를 좀 더 수월하게 해주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에게는 자동차 기준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허용 범위가 좀 더 제한적이어서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고 차량 가액이 200만원 미만이며 차량 연수가 10년 이상인 차량만 일반 재산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도 주거 교육급여 쪽에 적용되던 기준과 같은 범위를 적용받습니다. 즉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연수가 10년이 넘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cc 미만의 소나타나 K5 같은 차라도 10년 이상 타고 있다면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인데 올해는 연소득 기준이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일반 재산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 가구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들어오거나 9억 원 넘는 재산이 있으면 생계급여 수급이 안 됐지만 이제는 12억 원 이하의 집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문턱이 올라갔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자녀가 12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대출이 아무리 많아도 집 재산 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부모님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는 조건 역시 동일하게 완화되었는데 작년에는 1억 원과 9억 원이 한계였다면 올해는 1억 3천만 원, 12억 원으로 넓어졌습니다. 자립지원 별도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은 이전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자녀가 취업을 하면 그 자녀를 수급 가구에서 떼어내고 남은 가구에만 계속 수급 자격을 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를 위해선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고 월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60만원 이상이면 됐지만 지금은 90만원 이상이 되어야 자립지원 별도 가구로 분리됩니다. 이 규정은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 배우자나 손자녀의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알바로 잠깐씩 일해서 60만원 정도만 버는 경우엔 별도 가구 분리가 안 되니 이 부분도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료비를 많이 쓰신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변화도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중
일부가 계속해서 치료비가 드는 상황이라면 실제 소득에서 의료비를 그만큼 뺀 뒤 소득 인정액을 다시 계산하고 그 결과가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가 되면 의료급여 특례를 적용하는데요. 작년에는 희귀, 중증 난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의료비가 발생해야 했지만 이제 3개월만 지속되어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크신 분들은 이 개편 덕분에 훨씬 빨리 의료급여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3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30일을 초과한 기간만큼 생계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데요. 공제되는 금액 자체가 올해는 조금 올라서 작년보다 더 많이 깎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1인 가구 기준으로 2달 가까이 입원했다면 올해는 대략 34만원 정도가 빠지게 되는 시기라 입원 생활이 길어지면 체감하는 생계급여 차감액도 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증 화상 환자 상년 특례 재등록 기간에 대한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중증 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는 분들은 산정 특례에 등록하면 의료급여 일종 혜택을 받게 되어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의료급여 상한 일수 역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또 산정 특례 등록 기간 동안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일을 하지 못해도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죠. 작년까지 중증 화상 환자는 1년 등록 후 6개월 정도 연장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1년 등록 후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관리는 지난해보다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고독사 위험도 함께 커졌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수급자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도 늦게 발견되는 일을 막기 위해 나서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를 잠시 중지한 1인 가구 수급자나 주택조사가 잘 안되는 가구가 있으면 전화나 가정보험분을 통해 실제 거주 상태와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고독사 예방 서비스까지 연계합니다.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 중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안내해드려도 좋겠습니다. 결국 올해도 여러 세부 항목에서 수급자분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줄 만한 변경사항들이 존재합니다. 기초연금을 실제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아직 작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은 책자를 통해서도 동일하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작년과 같은 조건으로 혜택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안내책자를 직접 다운받아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내책자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세부 지침이나 예외 규정들도 정리되어 있으니 시간 되시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안내드린 제도들이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해당된다면 꼭 담당 기관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자격이나 절차를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챙기면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복지지원제도에 관해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꼼꼼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